옹골찬 내자 앤드 이종수. 내자는 1962년 11월 5일 광주광역시 동구학동에서 유복한 가정의 일남 오녀중 자녀로 태어났다. 한밤중에 태어난 호랑이 띠였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할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고 할머니 손을 잡고 오초등학교를 다녔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합창단에 뽑혀 서울 경연대회에 나가기도 하였다. 긴 생머리였는데 따줄 사람이 없어 결국 선생님이 대신 따주기도 했다고 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오여자중학교에 진학하였다.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가정 형편이 크게 어려워져 학업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고 방학 중에는 부유한 친척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기도 했다. 야간 중학으로 가라는 권고도 받았지만 뜻을 굽히지 않고 주간 중학교를 다녔다. 중학교 시절에는 효녀로 이름이 나학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고등학교는 오여고를 다녔다. 부친께서는 야당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내셨고 사업을 하여 한때 잘 풀리기도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다. 덕분에 내자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다. 대학은 지방 소재 대학에 입학하였다. 활달하고 재기발랄한 성격 덕에 총대를 맡기도 했다. 대학교 3학년 시절 친구들과 함께 언니의 주선으로 초군 장교와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남편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였다. 언니가 광주 시내 충정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외출을 나온 초군 장교가 식사를 하러 들렀던 모양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여동생이 있으니 미팅을 한번 하자는 제의가 있었고 양쪽 5명씩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초군 장교들과 대학교 3학년생들의 만남이었다. 교육기간이 4개월이었는데 외출은 4주 차에만 허용되고 이후에는 외박이 실시되어 모두 고향으로 가버리는 처지였다. 미팅이 끝나고 남편은 5명 모두에게 원고지 한 장 분량의 짤막한 편지를 보냈고 그중 2사람에게서 답장이 왔다. 미팅을 한 날은 1983년 8월 13일이었다. 이웅평 북한군 소령이 미그기를 몰고 귀순한 바로 그날이었기에 잊히지 않는 날이었다.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 3년이 지나 제대할 무렵이 되었다. 그동안 간간히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휴가 때 한 번씩 만나기도 하였다. 한 번은 함께 광주에서 여수까지 갔다가 남자 쪽 여비가 떨어지는 일이 생겼다. 그럼에도 여자 쪽에서는 수수방관하여 남자를 무척 곤욕스럽게 만들었고 가까스로 부산에 가서 여비를 마련한 뒤 부대로 급히 복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만남을 주선했던 언니의 종용이 줄기차게 이어졌다고 한다. 1년여 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시기도 있었다. 1986년 6월 무렵이었다. 제대한 남편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무척이나 반갑게 호응해 주었다. 늘 쌀쌀맞게 대하던 여느 때와는 사뭇 달랐고 무척이나 기다렸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발령을 기다리는 백조 시절이었고 이제는 결혼 정년기로 때가 무르익은 상태였다. 25살로 나이도 찰 만큼 찼고 마냥 튕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알 나이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무척이나 냉정하고 이지적이었으며 범접하기 어려울 만큼 날카로운 면이 있었다.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많았지만 쉬이 마음을 열지 않았다. 교사 발령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답답하던 차에 어떤 돌파구를 찾을 계기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녀는 3개월 뒤 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고흥에 있는 작은 시골 5중학교였다. 교사용 관사가 있어 주중에는 그곳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이어갔다. 단칸방에 부엌이 갖춰져 있어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었다. 아내에 대한 프로포즈가 받아들여지고 어느 정도 공식적인 관계가 형성되자 친구들은 그 남자에게 냉장고를 녹인 남자라는 벼로를 지어주었다. 그녀가 얼마나 냉철하고 얼음장 같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라 할 만하다. 아래 동생들도 작은 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면 만사가 순조롭게 해결될 정도로 그녀는 똑 부러지고 당찼다. 그러던 중 새해가 밝았고 2월 말경에는 양쪽 중간 지점쯤 되는 남해에서 양가 부모 친지간 상견례가 이루어졌다.
결혼 날짜는 4월 19일로 정해졌고 부산에서 식을 올리기로 하였다. 4월 중순까지 예비 남편은 농협연수원에서 4주간 신규 직원 집합 교육을 받았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지만 하객은 많았다. 남자 나이 29, 여자 나이 26이었다.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일주일간의 여행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주말 부부 생활이 시작되었다. 남편은 경남 충무에서, 아내는 전남 고흥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었다. 시간은 부산이었고 친정은 광주였다. 3개월여가 지나 방학이 되면서 비로소 충무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제대로 된 신혼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는 여름 겨울 방학의 한 달여 남짓이었다. 그런데 방학이 시작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친정인 광주로 가버린 것이었다. 약을 지어 먹으며 조리하기 위해 떠난 것이었지만 참으로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 1988년이 되었다. 6월경에 남편이 서울로 발령이 났고 아내는 첫째를 임신하여 몸이 무거워진 상황이었다. 7월 18일에 처사이인 아들을 낳았다. 밤늦게 진통이 와서 함께 지내던 선생님이 급히 고흥의 작은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다. 몸조리는 훗날 처남댁이 될 분이 도와주었다. 3일이 지난 뒤에야 남편이 나타나 간호를 해주었다. 아이는 일주일 뒤 부산으로 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다. 남편은 승진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다. 아이는 부산시가에서, 아내는 고흥에서, 남편은 서울에서 각자의 생활이 이어졌다. 남편이 한 번씩 고흥으로 내려가기도 했는데 8시간 이상이 걸리는 여정이었다. 토요일 오후 2시쯤 출발하면 밤 11시경에야 고흥 관사에 도착할 수 있었고 다음날 정오쯤에는 짧은 만남에 아쉬움을 남긴 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울을 향해 출발해야 했다. 그러면 밤 8시경에야 서울에 닿을 수 있었다. 곤혹스럽기 짝이 없었고 희망을 품기에는 너무나 막막한 현실이었다. 그런 암울함 속에서도 젊음을 무기 삼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다. 남편은 처음에는 모교 대학 입구 부근에서 하숙을 했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뒤에는 미혼인 친구와 대림동 단칸방에서 자취를 하였다. 1989년에는 남편의 승진 시험 준비로 왕래가 더욱 뜸해졌다. 1990년이 되자 아내가 서울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교사로 근무한 기간도 햇수로 3년 6개월이 지나 있었다. 주말 부부로 이어진 생활이라 더는 버티기 힘든 막바지 상황이었고 그 고됨을 감내하는 인내심도 한계에 달해 있었다. 과연 이런 상태를 얼마나 더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회의에 빠져있던 차에 다행히 서울 발령 소식이 들어온 것이었다. 발령지는 서울 중심부의 제2여중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뜻밖에도 야간반을 맡게 되었다. 공립여자중학교였는데 야간반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저녁 6시에 출근하여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올빼미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다. 큰아이 승환이도 부산시가에서 데려왔다. 집은 용산구청 뒤편에 방 2칸짜리 전셋집을 얻었다. 맞벌이 부부로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우여곡절이 많았다. 낮에는 아이를 돌볼 수 있었지만 아내가 출근하는 저녁에는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하였고 어떤 때에는 사무실 회식 자리에 꼬마를 데리고 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3월에는 남편의 승진 시험이 있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단번에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리고 3개월 뒤 발령을 받았는데 발령지가 제주도 남제주군지부였다. 참으로 당황스럽기 그지없었다. 어느 만큼 새 살림을 차린 상황이었는데 다시금 이별의 운명이 펼쳐지게 된 것이었다. 발령을 받고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울음을 울었다. 남편이 직접 인사부서를 찾아가 발령 취소를 청원하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앞이 캄캄하게 느껴지는 처지였다. 남편은 서귀포의 단칸방을 얻어 자취를 하였다. 두어 달이 지나 방학이 되자 아이를 부산시가에 맡기고 아내 혼자 제주도로 내려갔다.
한 달여를 지내며 거듭 궁리한 끝에 육아휴직을 결론으로 내렸다. 9월부터 3년간 휴직을 하기로 하고 대충 정리를 마친 뒤 10월쯤 서귀포로 내려왔다. 그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6개월이 새 식구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가족의 삶을 꾸려간 시간이었다. 매주 제주 곳곳에 명소를 돌아다녔고 안온하고 꿀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 해 3월 임신 9개월이 된 아내는 둘째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다시 처가로 갔다. 제주 생활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때였다. 제주도에는 입춘 전후 15일 남짓한 신구간에만 이사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삿짐을 포장해 붙일 준비를 해놓은 채 남편 혼자 두어 달을 생활해야 했다.